수천 년 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중해 동쪽 푸른 바다와 하얀 섬들의 땅. 오늘은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들어주세요.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곳. 철학과 민주주의가 태어난 곳. 부드럽게 조용히 당신의 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에게해 주변에 찬란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미노아 문명.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번영했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으며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였고 색채가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었으며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에서 일어났고 강력한 전사들이었으며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미케네의 사자문. 두 마리 사자가 기둥을 지키고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쌌으며 왕들이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00년경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화재가 번졌으며 궁전들이 무너졌습니다. 침략자들이 왔다는 설도 있고 내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들이 버려졌고 문자가 사라졌으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암흑시대.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작은 마을을 이루었고 농사를 지었으며 과거의 영광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음유시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축제 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영웅들의 이야기였고 신들의 이야기였으며 위대한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원전 800년경 한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호메로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장님이었다고 전해지고 떠돌며 노래를 불렀으며 두 편의 위대한 서사시를 남겼습니다.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포위했습니다. 10년 동안 싸웠고 영웅들이 죽었으며 신들도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아킬레우스. 가장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어머니가 강물에 담가 불사신으로 만들려 했지만 발뒤꿈치만 물에 닿지 않았고 그곳이 유일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습니다.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에게 죽었고 아킬레우스가 분노했으며 폭수에 나섰습니다. 헥토르를 죽였습니다.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끌고 다녔고 트로이 사람들이 통곡했으며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내 아들의 시신을 돌려주시오. 아킬레우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고 인간의 슬픔을 이해했으며 시신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도 곧 죽었습니다. 파리스의 화살이 발뒤꿈치를 맞췄고 독이 퍼졌으며 위대한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트로이는 목마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거대한 나무말을 만들었고 선물인 척 남겨두고 떠났으며 트로이인들이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밤에 그리스 병사들이 말 속에서 나왔습니다. 성문을 열었고 숨어있던 군대가 쳐들어왔으며 트로이가 불탔습니다. 오디세이아. 귀향 이야기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걸렸고 수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만났습니다. 동료들이 잡아먹혔고 오디세우스가 거인의 눈을 찔렀으며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선원들을 유혹했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돛대에 묶었으며 귀를 막은 선원들이 노를 저어 지나갔습니다. 마녀 키르케의 섬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돼지로 변했고 오디세우스가 마법을 풀었으며 1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저승에 내려갔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만났고 어머니의 혼령을 보았으며 미래를 들었습니다. 스킬라와 카립디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6머리 괴물과 거대한 소용돌이 사이 좁은 해협을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이타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변해 있었고 구원자들이 아내 페넬로페를 괴롭혔으며 재산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늙은 개 아르고스만이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다 죽었습니다. 활쏘기 시합이 열렸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길 수 있는 자가 페넬로페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활을 들었습니다. 쉽게 시위를 당겼고 화살을 쏘았으며 구원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20회 만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그리스인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암송했고 영웅들을 본받았으며 그리스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그리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었고 무역이 시작되었으며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폴리스, 도시국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평야나 계곡마다 독립된 도시가 생겼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이었고 각 도시가 따로 발전했으며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코린토스. 수백 개의 폴리스가 생겨났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았으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같은 신들을 믿었고 호메로스를 읽었으며 스스로를 헬레네스라 불렀습니다. 야만인과 구별했습니다. 그리스어를 못하는 자들을 바르바로이라 불렀고 바르바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자라는 뜻이었으며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776년 올림피아에서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제우스 신을 기리는 제전이었고 4년마다 열렸으며 모든 전쟁을 멈췄습니다. 달리기, 레슬링, 전차 경주, 원반 던지기. 선수들은 나체로 경기했고 우승자는 올리브관을 받았으며 영웅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리스인의 정체성이 강해졌습니다.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었고 땅이 부족했으며 젊은이들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지중해 전역에 그리스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북아프리카, 흑해 연안까지. 나폴리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네아폴리스였고 비잔티움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되었으며 마르세유는 그리스 식민지 마살리아였습니다.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곡물, 올리브유, 포도주, 도자기가 오갔고 푸가 쌓였으며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알파벳이 발전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를 빌려왔고 모음을 추가했으며 쓰기 쉬운 문자가 되었습니다.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서부 해안. 그곳에서 새로운 사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레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이성으로, 전설이 아니라 관찰로 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말했고 최초의 철학자가 되었으며 과학적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세계 지도를 그렸고 무한자를 말했으며 진화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수학을 연구했고 음악의 비율을 발견했으며 만물은 수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고 만물은 변한다고 가르쳤으며 불을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한편 폴리스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파르타,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고 전사의 도시였으며 독특한 길을 택했습니다. 기원전 900년경 리쿠르고스라는 입법자가 법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완전한 군사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버려졌고 건강한 아이만 키웠으며 약한 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7살이 되면 집을 떠났습니다. 국가가 키웠고 집단 생활을 했으며 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게 자랐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음식을 훔쳐 먹어야 했으며 잡히면 벌을 받았습니다. 20살이 되면 정식 전사가 되었습니다. 붉은 망토를 입었고 긴 머리를 길렀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살까지 병영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해도 집에 갈 수 없었고 밤에만 몰래 아내를 만났으며 전쟁만이 삶이었습니다. 여자들도 강했습니다. 운동을 했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했으며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방패 위에 실려오든지라고 말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헬로트라 불렀고 정복당한 주변 주민들이었으며 땅을 경작했습니다. 스파르타인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만 했고 훈련만 했으며 노예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헬로트가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매년 전쟁을 선포했고 젊은 전사들이 밤에 헬로트를 사냥했으며 공포로 다스렸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라코니아 지방 이름에서 간결한이라는 뜻의 라카닉이 나왔고 짧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사절이 협박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화살이 많아서 해를 가릴 것이요. 스파르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늘에서 싸우겠군. 강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육군이었고 두려움을 몰랐으며 절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북쪽 아티카 지방에 있었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고 아르콘이라는 집정관을 뽑았으며 과두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빚이 쌓였고 땅을 빼앗겼으며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만이 커졌습니다. 기원전 594년 솔론이 아르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시인이자 현자였고 개혁을 시작했으며 중용의 길을 택했습니다. 빚을 탕감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했고 몸으로 빚을 갚는 제도를 폐지했으며 땅을 잃은 농민들을 도왔습니다. 재산에 따라 시민을 나눴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의무를 졌고 가난한 자도 투표권을 가졌으며 계급 간 균형을 맞췄습니다. 법을 성문화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나무판에 새겼고 귀족들의 독단을 막았으며 법 앞에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아테네를 떠날 때 어느 계층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모두에게 방패가 되었노라. 솔론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참주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고 독재자가 되었지만 백성을 위했습니다. 가난한 농민을 도왔고 공공사업을 벌였으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테나 여신 축제를 성대하게 만들었고 디오니소스 극장을 세웠으며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히피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동생이 암살당한 뒤 잔인해졌고 공포 정치를 폈으며 미움받았습니다. 기원전 510년 히피아스가 쫓겨났고 참주 시대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가 나섰습니다. 근본적 개혁을 단행했고 민주정의 기초를 놓았으며 역사를 바꿨습니다. 부족 제도를 재편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거주지로 옛 귀족 세력을 약화시켰고 새로운 정치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추첨으로 뽑았고 1년씩 봉사했으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도편 추방제를 도입했습니다. 독재자가 될 위험한 인물을 투표로 10년간 추방할 수 있었고 민주정을 지켰습니다. 이소노미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뜻이었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졌으며 민주정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투표할 수 없었고 노예도 시민이 아니었으며 외국인도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 역사상 처음 나타난 제도였습니다. 그리스가 깨어났습니다. 폴리스들이 번영했고 생각이 꽃피었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고 수백만의 군대를 거느렸으며 그리스를 주목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에게해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붉은 빛이 하얀 신전을 물들이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붑니다. 잔잔하게 부드럽게 바다 냄새를 실어옵니다. 어부들이 배를 끌어올립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테네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리스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대리석 기둥을 비춥니다. 신전의 등불이 켜지고 집집마다 불빛이 밝혀지며 평화로운 밤이 계속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언덕을 넘어 불어옵니다. 포도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올리브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리스가 숨을 쉽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신화가 쌓이고 역사가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그리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는 변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아테네에서 민주정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후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고 광장에서 토론했으며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이었고 아테네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고 철학자들이 토론했으며 시민들이 소식을 나눴습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연설가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들이 귀 기울였으며 민주정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민회가 열렸습니다. 푸닉스 언덕에서 이틀에 한 번씩 모든 시민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6,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법안을 토론했고 손을 들어 투표했으며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도 부유한 상인도 같은 한 표를 가졌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시민권이 혈통이 아니라 참여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페리클레스가 나중에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제가 세웠고 캄비세스가 확장했으며 다리우스 1세가 완성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인더스 강에서 에게해까지, 이집트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왕중왕. 페르시아 황제의 칭호였고 수십 개 민족을 다스렸으며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정복한 민족의 종교를 인정했고 자치를 허용했으며 세금만 내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역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00년.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오니아 반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자유를 원했고 봉기했습니다. 밀레투스가 중심이었습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민주정을 원했으며 다른 도시들을 이끌었습니다.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도왔습니다. 배를 보냈고 군대를 파견했으며 페르시아에 맞섰습니다. 함께 사르디스를 공격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였고 불을 질렀으며 총독의 궁전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군대가 반격했습니다. 강력했고 조직적이었으며 반란군을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기원전 494년. 라데 해전에서 이오니아 함대가 패배했습니다. 밀레투스가 함락되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었고 남자들이 죽었으며 여자와 아이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테네가 감히 나의 도시를 불태웠다.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매일 3번씩 왕이시여 아테네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게 했으며 폭수를 다짐했습니다. 기원전 492년. 첫 번째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함대가 에게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만났고 300척의 배가 침몰했으며 2만 명이 익사했습니다. 원정이 실패했습니다.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더 큰 함대를 보냈고 600척의 배에 2만 5천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다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가 지휘했습니다. 에게해 섬들을 정복하며 진격했고 에레트리아를 포위했으며 일주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도시를 불태웠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았으며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아테네 동북쪽 40km. 마라톤 평야에 상륙했습니다. 넓은 평야였고 기병이 활동하기 좋았으며 아테네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아테네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10명의 장군이 모였고 의견이 갈렸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밀티아데스 장군이 주장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아테네가 위험합니다. 투표했습니다. 5대 5 동점이었고 최고사령관 칼리마코스가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싸우겠습니다. 10,000명의 중장 보병이 마라톤으로 갔습니다. 플라타이아가 1,000명을 보냈고
합쳐서 11,000명, 페르시아군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이 이틀 동안 240km를 달렸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파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종교 축제 기간입니다. 보름달이 뜰 때까지 출전할 수 없습니다. 아테네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나흘 동안 대치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평야에, 그리스군은 언덕에 서로 노려보며 기다렸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일부 병력을 배에 태웠습니다. 아테네를 직접 공격하려는 듯했고 병력이 나뉘었으며 기회가 왔습니다. 밀티아데스가 명령했습니다. 공격하라. 기원전 490년 9월 12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중장 보병이 달렸습니다. 1500m를 전력 질주했고 청동 갑옷을 입고 달렸으며 페르시아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팔랑크스 대형이었습니다. 방패를 맞대고 창을 앞으로 내밀었으며 밀집 대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이 밀렸습니다. 그리스군 중앙이 약했고 페르시아군이 돌파했으며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그리스 양익이 강했습니다. 페르시아 측면을 격파했고 안쪽으로 포위했으며 협공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무너졌습니다. 도망쳤고 배로 달아났으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군 6,4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스군은 192명만 죽었고 기적 같은 승리였으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페이디피데스가 또 달렸습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갑옷을 입고 달렸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마라톤 승리. 그리스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겼고 자유민이 독재 제국을 물리쳤으며 민주정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군대를 모았지만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진압하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기원전 486년 즉위했고 야심이 컸으며 그리스 정복을 결심했습니다.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전 제국에서 군대를 모았고 보급품을 쌓았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170만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과장이었지만 10만 명은 넘었을 것이고 그리스 전체 인구보다 많았으며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헬레스폰트 해협에 배다리를 놓았습니다. 600척 이상의 배를 연결했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았으며 군대가 유럽으로 건넜습니다. 아토스 산을 뚫었습니다. 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팠고 함대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했으며 페르시아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황금 옥자에 앉아 행군을 지켜보았으며 세계를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리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항복했습니다. 흙과 물을 바쳤고 페르시아에 복종했으며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사절이 왔습니다. 흙과 물을 내놓으시오. 아테네는 사절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거기서 흙과 물을 가져가시오. 스파르타는 우물에 던졌습니다. 저 아래 흙과 물이 있어.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린토스에 모였고 동맹을 맺었으며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31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육군을, 아테네가 해군을 이끌기로 했고 전 그리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어디서 막을 것인가? 템페 계곡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북쪽 입구였지만 우회로가 너무 많았고 포기했습니다. 테르모필레. 좁은 해안 협곡이었고 그곳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8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출발했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를 이끌었습니다. 모두 아들이 있는 자들이었고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왔습니다. 테스피아이 탭에 합쳐서 7,000명 정도, 적지만 결연했습니다. 테르모필레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길목이었고 한쪽은 산,
한쪽은 바다였으며 수십 명이 수만 명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도착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사절을 보냈고 항복을 권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레오니다스가 대답했습니다. 와서 가져가시오.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군이 도망갈 거라 생각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찰병이 보고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머리를 빗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웃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망명 그리스인이 말했습니다. 저것이 스파르타 전사의 의식입니다. 전투 전에 머리를 정돈하고 몸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날, 메디아 병사들이 공격했습니다. 수천 명이 좁은 길로 밀려들었지만 스파르타 팔랑크스에 막혔습니다. 긴 창이 찔러왔고 방패가 막았으며 메디아인들이 쓰러졌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바위처럼 버텼고 하루 종일 싸웠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불사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최정예 부대였고 10,000명의 전사들이었으며 왕의 친위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스파르타 전술에 막혔고 쓰러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3번 옥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에피알테스. 그리스인이었지만 금을 원했고 비밀 산길을 알려줬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밤에 우회했습니다. 산길로 올라갔고 그리스 측면을 위협했으며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알았습니다. 동맹군을 돌려보냈습니다. 살아서 고향을 지키시오. 스파르타 300과 테스피아이 700만 남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했고 최후까지 싸우기로 했으며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데스와 함께 저녁을 먹으리라. 창이 부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검이 부러질 때까지 손과 이빨로도 싸웠으며 한 명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전사했습니다. 시신을 지키려 스파르타인들이 싸웠고 4번이나 탈환했으며 시신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페르시아 후방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고 화살이 쏟아졌으며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테르모필레가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을 버텼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을 막았고 그리스 함대가 철수할 시간을 벌었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에 전하라. 우리가 명령을 따라 이곳에 누워있다고. 페르시아군이 남아있습니다. 막을 자가 없었고 아테네로 향했으며 그리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가 결단했습니다. 도시를 버리십시오.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신전을, 집을 버리라니. 하지만 델포의 신탁을 해석했습니다. 나무 벽이 너희를 구하리라. 테미스토클레스가 말했습니다. 나무 벽은 배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워야 합니다. 아테네를 비웠습니다. 노인과 여자, 아이들을 살라미스 섬과 트로이젠으로 보냈고 남자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입성했습니다. 텅 빈 도시였고 신전을 불태웠으며 아크로폴리스를 파괴했습니다. 아테네가 불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함대는 살아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역. 좁은 물길이었고 그리스 함대 370척이 대기했으며 페르시아 함대 1000척 이상이 다가왔습니다. 동맹군이 겁먹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여기 갇히면 전멸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계략을 썼습니다. 페르시아에 거짓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스 함대가 도망치려 합니다. 지금 공격하십시오. 크세르크세스가 믿었습니다. 함대에 공격 명령을 내렸고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함정에 빠졌습니다. 기원전 480년 9월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뒤엉켰습니다. 숫자가 많아 오히려 불리했고 서로 부딪혔으며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 3단 노선이 돌격했습니다. 배 앞에 청동 충각이 달렸고 척선 옆구리를 들이받았으며 구멍을 냈습니다. 페르시아 배들이 침몰했습니다. 갑판이 기울었고 병사들이 물에 빠졌으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무너졌습니다. 200척 이상이 침몰했고 살아남은 배들이 도망쳤으며 퇴폐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지켜봤습니다. 언덕 위 황금 옥자에서 자신의 함대가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리스 함대가 헬레스폰트로 가서 배다리를 끊을까 두려웠고 페르시아로 도망갈 길이 막힐까 걱정했습니다. 군대 일부만 남기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페르시아 장군 마르도니우스가 남은 육군을 이끌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고 다시 아테네로 왔으며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페르시아 편에 서시오. 왕이 관대하게 대우할 것이오. 아테네가 거부했습니다. 마르도니우스가 아테네를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리스 동맹군이 모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중심이었고 아테네, 코린토스, 다른 도시들이 합류했으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플라타이아 평야에서 만났습니다. 기원전 479년 8월 마지막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파우사니아스가 지휘했습니다. 신중했고 기다렸으며 적절한 시기를 노렸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이 괴롭혔습니다. 보급로를 끊었고 물을 오염시켰으며 그리스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도니우스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전면 공격을 명령했고 페르시아 불사대가 돌격했으며 스파르타와 맞붙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창이 부딪혔고 방패가 깨졌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마르도니우스가 백마를 타고 선두에 섰습니다. 용감했지만 스파르타 병사가 돌을 던졌고 머리에 맞았으며 전사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페르시아군이 무너졌습니다. 도망쳤고 추격당했으며 대패했습니다. 같은 날 소아시아 미칼레에서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작은 그리스 도시들이 세계 최대 제국을 물리쳤습니다. 자유가 독재를 이겼고 민주정이 증명되었으며 서양 문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이겼다면 민주주의는 싹트지 못했을 것이고 철학은 꽃피지 못했을 것이며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테네는 2번이나 불탔고 농토가 황폐해졌으며 재건해야 했습니다.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아테네가 중심이 되었고 20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페르시아에 대비했습니다. 각 도시가 돈이나 배를 냈습니다. 델로스 섬에 금고를 두었고 아테네가 관리했으며 해군력이 강해졌습니다. 천천히 아테네의 제국이 되어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등장할 때였고 황금기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리스 문명이 꽃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에게해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붉은 빛이 하얀 섬들을 물들이고 파도가 잔잔하게 해안을 쓸며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살라미스 해협이 고요합니다. 한때 천척의 배가 싸웠던 바다, 이제는 평화롭게 물결이 일렁이며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재건된 집들의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스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바다를 비춥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어오며 평화로운 밤이 계속됩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승리의 땅을 지나갑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쌓이고 역사가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그리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479년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스가 승리했고 자유를 지켰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테네가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이나 불탔던 도시, 파괴된 신전들, 무너진 집들. 하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을 쌓았고 항구를 확장했으며 도시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끌었습니다. 긴 성벽을 건설했고 아테네와 항구 페이라이에오스를 연결했으며 6km가 넘는 방벽으로 보호했습니다. 아테네는 배가 있는 한 안전합니다. 바다의 힘을 믿었고 해군을 키웠으며 에게해를 장악했습니다. 델로스 동맹이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방어 동맹이었지만 점점 아테네의 제국이 되어갔습니다. 회원 도시들이 돈을 냈습니다. 아테네가 거두었고 함대를 유지했으며 권력을 키웠습니다. 탈퇴하려는 도시가 있으면 강제로 막았습니다. 낙소스가 떠나려 했지만 아테네 함대가 포위했고 굴복시켰으며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동맹이 제국으로 변했습니다. 기원전 460년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페리클레스.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민주파였고 평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아고라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들이 귀 기울였으며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5년 연속 장군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년씩 투표로 뽑았지만 계속 당선되었고 사실상 아테네를 이끌었습니다. 민주정을 확대했습니다. 공직자에게 급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무보수였고 부자만 공직을 맡을 수 있었으며 가난한 자는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평민도 배심원이 될 수 있었고 돈을 받았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배심원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추첨으로 뽑았고 재판을 했으며 투표로 판결했습니다. 민주정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문화도 꽃피었습니다. 비극이 발전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 공연되었고 수만 명이 모였으며 극장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스킬로스. 비극의 아버지라 불렸고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했으며 그 경험을 극으로 썼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을 썼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다뤘고 패배한 페르시아의 슬픔을 그렸으며 승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을 남겼습니다. 폭수의 연쇄, 정의의 의미, 인간과 신의 관계를 탐구했고 그리스 비극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소포클레스. 더 인간적인 비극을 썼습니다. 오이디푸스 왕. 운명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목을 메었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찔렀으며 비극이 완성되었습니다. 안티고네. 국가의 법과 신의 법 사이에서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려는 여인의 이야기였고 양심과 권력의 충돌을 그렸습니다. 에우리피데스. 가장 현대적인 비극 작가였습니다. 신을 의심했고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었으며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데이아. 배신당한 여자가 폭수로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이야기였고 인간 감정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트로이의 여인들. 전쟁의 참상을, 패배자의 고통을 여성의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희극도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 정치를 풍자했고 권력자를 비웃었으며 민주정에서만 가능한 자유였습니다.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조롱했습니다. 여인들의 평화에서 전쟁을 풍자했고 웃음 속에 진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철학이 깊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걸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고 제자도 두지 않았으며 그저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대화를 통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상대의 모순을 드러냈고 스스로 답을 찾게 했으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따랐습니다.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크리톤, 소크라테스의 주변에 모였고 철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통주의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를 타락시킨다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위험한 사상가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아름답게 만들려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파괴한 신전들,
그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델로스 동맹 금고를 사용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반대했지만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며 밀어붙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447년에 시작했습니다. 건축가 익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가 설계했고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장식했습니다. 완벽한 비율을 추구했습니다. 황금비를 사용했고 착시를 고려해 기둥을 살짝 휘게 만들었으며 모든 선이 계산되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펜텔리쿠스 산에서 채석했고 하얗게 빛났으며 햇빛을 받아 눈부셨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명의 장인이 일했고 조각가들이 푸조를 새겼으며 천천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아테나 여신상이 안에 세워졌습니다. 상하와 황금으로 만들었고 12m 높이였으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아테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프로필라이아가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거대한 문이었고 기둥들이 늘어섰으며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레크테이온이 지어졌습니다. 6명의 여인상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고 카리아티드라 불렸으며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테네가 빛났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연설했습니다. 우리 도시는 그리스의 학교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사치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되 나약하지 않습니다.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드리웠습니다. 아테네 제국이 커질수록 다른 도시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가 경계했습니다. 육지의 강자 스파르타와 바다의 지배자 아테네 두 거인이 대립했습니다. 코린토스가 아테네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역 경쟁자였고 식민지가 충돌했으며 스파르타에 호소했습니다. 아테네가 너무 강해집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모두 삼킬 것입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원전 433년 케르키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린토스의 식민지 케르키라가 독립을 원했고 코린토스와 싸웠으며 아테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테네가 지원했습니다. 동맹을 맺었고 함대를 보냈으며 코린토스를 자극했습니다. 포티다이아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코린토스가 부추겼고 아테네가 포위했으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메가라 포고령. 아테네가 메가라의 무역을 금지했고 경제적 압박을 가했으며 스파르타 동맹을 자극했습니다. 스파르타 동맹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린토스가 강력히 주장했고 아테네가 평화 조약을 어겼다며 전쟁을 촉구했습니다. 스파르타가 투표했습니다. 아테네가 조약을 위반했는가? 과반수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아테네에 요구했고 포티다이아 포위를 풀고 메가라 포고령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미네에서 연설했습니다.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바다를 지배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아테네가 거부했습니다. 기원전 431년 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베의 동맹국이 플라타이아를 공격했습니다. 아테네의 동맹이었고 전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그리스 전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가 군대를 이끌고 아티카로 침공했습니다. 농토를 불태웠고 올리브 나무를 베었으며 아테네를 도발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막았습니다. 성벽 안에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바다로 싸울 것입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피난 왔습니다. 성벽 안이 북적였고 임시 거처에서 살았으며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며칠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보급이 어려웠고 긴 포위는 불가능했으며 퇴풀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함대가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공격했습니다. 상륙해서 약탈했고 스파르타를 괴롭혔으며 바다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에 페리클레스가 전몰자 추도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제도는 다른 나라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게 권력이 있기에 민주정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사치하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되 나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방면에서 우아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그리스 전체의 학교입니다. 시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고 전쟁을 계속할 용기를 얻었으며 페리클레스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테네 항구 페이라이에오스에서 시작되었고 빠르게 퍼졌으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증상이 끔찍했습니다. 고열이 났고 발진이 생겼으며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찾아 우물로 뛰어들었고 거리에서 죽어갔으며 시신이 쌓였습니다. 의사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치료법을 몰랐고 의사들도 감염되었으며 절망이 퍼졌습니다. 성벽 안에 인구가 밀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좁은 공간에 살았고 위생이 열악했으며 병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시신을 아무렇게나 태웠으며 법과 도덕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들이 향락에 빠졌고 절제를 잃었으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4분의 1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페리클레스도 감염되었습니다. 서서히 쇠약해졌고 기력을 잃었으며 침상에 누웠습니다. 기원전 429년 페리클레스가 죽었습니다. 황금기를 이끈 지도자, 민주정의 수호자, 아테네의 자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테네가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클레온, 급진적인 민주파였고 강경 정책을 주장했으며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니키아스, 온건파였고 평화를 원했으며 협상을 추구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 페리클레스의 조카였고 젊고 야심찼으며 변덕스러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브라시다스가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아테네 동맹 도시들을 공격했고 암피폴리스를 점령했으며 아테네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테네 장군 클레온이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시다스와 맞붙었고 둘 다 전사했으며 주요 강경파가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421년 니키아스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0년 평화를 약속했고 포로를 교환했으며 점령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했습니다. 일부 동맹국이 반대했고 영토 반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간 소강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가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을 제안했고 시라쿠사를 정복하자며 대원정을 주장했습니다. 시칠리아를 얻으면 펠로폰네소스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곡물도 얻고 영토도 넓히며 아테네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민회가 열렸습니다. 니키아스가 반대했고 위험하고 무모하다며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가 설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했고 부자들은 이익을 기대했으며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원정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415년 여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가 출발했습니다. 130척이 넘는 배, 27,000명의 병력, 엄청난 보급품. 아테네 시민 모두가 항구로 나왔고 장관이었으며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헤르메스 석상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아테네 곳곳의 석상들, 얼굴이 부서지고 신성모독이 일어났으며 공포가 퍼졌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의심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고 정적들이 공격했으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함대는 출발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 니키아스, 라마코스 세 장군이 공동 지휘했고 시칠리아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 알키비아데스가 소환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었고 아테네로 돌아가야 했지만 도망쳤습니다. 스파르타로 망명했습니다. 배신자가 되었고 아테네의 비밀을 알려줬으며 시칠리아를 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니키아스는 우유부단했습니다. 공격을 망설였고 기회를 놓쳤으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시라쿠사가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길리포스가 지원군을 이끌고 왔고 성벽을 보강했으며 반격했습니다. 아테네군이 포위되었습니다.
항구가 막혔고 보급이 끊겼으며 역병이 퍼졌습니다. 니키아스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월식이 일어났고 점쟁이가 불길하다며 27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키아스가 믿었습니다. 미신을 따랐고 기다렸으며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시라쿠사군이 공격했습니다. 항구에서 해전이 벌어졌고 아테네 함대가 패배했으며 탈출로가 막혔습니다. 육로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4만 명이 내륙으로 행군했지만 추격당했고 강에서 포위되었습니다.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었으며 채석장에 갇혔습니다.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가 처형되었습니다. 7천 명의 포로가 채석장에서 햇볕과 굶주림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최정예 병력을 잃었고 함대가 괴멸되었으며 아테네가 약해졌습니다. 소식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충격에 빠졌으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 함대를 건조했고 노예를 해방의 병력으로 삼았으며 계속 싸웠습니다. 스파르타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조언대로 아티카의 영구 주둔지를 만들었고 테켈레이아를 점령했으며 1년 내내 압박했습니다. 2만 명의 노예가 도망쳤습니다. 광산이 멈췄고 농사를 못 지었으며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개입했습니다.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었고 돈을 지원했으며 아테네를 압박했습니다. 전쟁이 2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테네가 몇 번 승리했습니다. 아르기누사의 해전에서 이겼지만 폭풍에 조난당한 선원을 구조하지 못했고 장군들이 처형당했으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원전 405년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스포타모이에서 아테네 함대가 정박해 있었고 방심했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리산드로스가 급습했습니다. 대부분의 배를 납포했고 3천 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모두 처형했습니다. 아테네 함대가 전멸했습니다. 리산드로스가 아테네를 포위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보급을 끊었고 굶주림이 엄습했습니다. 기원전 404년 봄 아테네가 항복했습니다. 긴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함대를 12척만 남기고 파괴했으며 델로스 동맹을 해체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했지만 그리스 전체가 지쳤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으며 황금기가 끝났습니다. 아테네는 더 이상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남았습니다. 파르테논은 여전히 서 있었고 철학은 계속되었으며 문화는 살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파르테논의 기둥이 붉게 물들고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며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한때 제국이었던 도시 이제는 평범한 폴리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아고라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철학자들이 대화를 마치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스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대리석을 비춥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고 에게해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며 고요가 깃듭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영광과 비극이 쌓이고 지혜가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그리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했고 아테네가 무릎 꿇었으며 그리스가 지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지배했습니다. 각 도시의 수비대를 주둔시켰고 과두정을 강요했으며 억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아테네에 30인 참주정이 세워졌습니다. 친스파르타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고 민주파를 숙청했으며 1500명을 처형했습니다.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파가 반격했고 트라시블로스가 이끌었으며 30인 참주를 몰아냈습니다. 민주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고 신뢰가 무너졌으며 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새로운 신을 들여온다. 젊은이를 타락시킨다. 7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대화했고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배심원 500명 앞에 섰습니다. 변론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만해 보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은 국가가 평생 먹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테네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들이 화를 냈습니다. 투표 결과 500명 중 280명이 유죄, 220명이 무죄.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소크라테스가 다시 도발했습니다. 변론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주장했으며 배심원을 더 자극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탈옥을 권했습니다. 크리톤이 뇌물을 준비했고 도망칠 수 있다며 목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거부했습니다. 내가 평생 법을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법을 어기겠는가? 법이 부당해도 시민으로서 따라야 한다. 도망치면 내 가르침이 모두 거짓이 된다. 한 달 후, 톡배를 마셨습니다. 동미나리 즙이었고 서서히 몸이 마비되었으며 친구들이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병이 나았을 때 바치는 감사 제물이었습니다. 죽음을 치유로 본 것이었고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부당하게 죽었습니다. 제자 플라톤이 절망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 정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철학을 선택했고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했으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기원전 387년 플라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카데미아. 아테네 교회 숲속이었고 영웅 아카데모스의 성역이었으며 그곳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최초의 대학이었습니다. 철학, 수학, 천문학을 가르쳤고 토론하고 연구했으며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입구에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플라톤은 대화편을 썼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문답 형식으로 철학적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이데아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동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철학자는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이다. 진정한 빛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다른 이들을 깨우쳐야 한다. 국가론을 썼습니다. 이상 국가를 그렸고 철인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상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탐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이었고 의사의 아들이었으며 17살에 아테네로 왔습니다. 20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과 달랐고 독자적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이나 진리는 더욱 친구이다. 관찰을 중시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연구했고 동물을 해부했으며 자연을 분류했습니다. 논리학을 만들었습니다. 3단 논법을 체계화했고 올바른 추론의 방법을 정리했으며 학문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윤리학을 탐구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중용을 주장했습니다. 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다. 용기는 무모와 비겁의 중간이다.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의 중간이다. 정치학도 연구했습니다. 150여 개의 도시국가의 정치 제도를 조사했고 비교 분석했으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생물학에도 공헌했습니다. 500종 이상의 동물을 기록했고 분류 체계를 만들었으며
근대 생물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학문을 아우르려 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정치 상황은 혼란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패권이 흔들렸습니다. 테베가 반란을 일으켰고 에파미논다스가 이끌었으며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선 대형. 한쪽 날개를 강화해 적 측면을 돌파하는 전술이었고 스파르타 팔랑크스를 깼습니다. 기원전 371년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패배했습니다. 1000년 만의 패배였고 무적 신화가 깨졌으며 테베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테베의 패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에파미논다스가 만티네이아 전투에서 전사했고 테베가 약해졌으며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끝없는 전쟁, 지친 백성들, 쇠퇴하는 문명. 바로 그때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마케도니아. 반그리스 왕국이었고 그리스인들은 야만인으로 여겼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359년 필리포스 2세가 즉위했습니다. 젊었을 때 테베에서 인질로 지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배웠고 에파미논다스의 전술을 익혔으며 야심을 키웠습니다. 군대를 개혁했습니다. 사리사라는 긴 창을 도입했고 6m가 넘었으며 밀집 대형으로 싸웠습니다. 중기병을 육성했습니다. 헤타이로이 왕의 동료들이라는 뜻이었고 귀족들이 기병대를 이뤘으며 돌파력을 가졌습니다. 전문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농민 병사가 아니라 직업 군인이었고 1년 내내 훈련했으며 강력했습니다. 북쪽 부족들을 정복했습니다. 금광을 차지했고 재정이 풍부해졌으며 더 큰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트라키아를 점령했고 테살리아를 폭속시켰으며 남하했습니다. 아테네가 경계했습니다. 연설가 데모스테네스가 경고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위험합니다. 그를 막지 않으면 그리스 전체가 위험합니다. 필리피카 연설. 필리포스를 비난하는 연설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아테네를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싸우자고 했고 어떤 이는 협상하자고 했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필리포스는 교묘했습니다. 뇌물을 주었고 외교로 분열시켰으며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기원전 340년 포키스를 점령했고 중부 그리스를 장악했으며 아테네를 압박했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이 마케도니아를 막아섰습니다. 3만 명 대 3만 2천 명 비슷한 병력이었고 평야에서 맞붙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이끌고 왔습니다. 18살의 왕자였고 기병대를 지휘했으며 첫 실전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포스가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아테네군이 추격했고 대형이 흐트러졌으며 틈이 생겼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돌격했습니다. 기병대가 쐐기처럼 파고들었고 테베의 신성 부대를 격파했으며 측면을 무너뜨렸습니다. 신성 부대 300명의 정예 전사들이었고 연인들로 이뤄졌으며 절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고 자리를 지키다 죽었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패배했습니다. 필리포스가 그리스를 장악했습니다.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폭종했고 코린토스 동맹을 결성했으며 마케도니아가 맹주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에 복수를 하겠다. 크세르크세스가 파괴한 것을 갚겠다. 하지만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가 암살당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경호원에게 칼에 찔렸고 46살에 죽었습니다. 음모였다는 설이 있었지만 진실은 불분명했습니다.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20살이었고 젊었으며 세계가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테베가 마케도니아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주일 만에 테베에 도착했고 포위했으며 함락시켰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건물을 허물었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았으며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시인 핀다로스의 집만 남겨뒀습니다.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였고 야만인이 아님을 보였으며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3만 5천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 작은 군대였지만 정예였고 훈련되었으며 충성스러웠습니다.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습니다. 아시아 땅에 첫 발을 내디뎠고 창을 던져 땅에 꽂았으며 신들이 준 선물이라 선언했습니다. 트로이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아킬레우스 무덤에 화환을 바쳤고 나도 호메로스 같은 시인이 있었으면이라 말했으며 영웅을 동경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이 강둑을 지키고 있었고 건너기 어려웠으며 위험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선두에 섰습니다. 말을 타고 강으로 뛰어들었고 부하들이 따랐으며 격렬한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투구가 부서졌고 머리에 칼을 맞을 뻔했지만 부하가 막아줬으며 카가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이 강을 건넜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을 격파했고 보병을 포위했으며 승리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이 환영했습니다. 해방자로 맞았고 페르시아 수비대를 몰아냈으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남아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만났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고 화려한 군대였으며 황제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4만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좁은 평야였고 숫자가 무의미했으며 전술이 중요했습니다. 팔랑크스가 전진했습니다. 긴 창이 앞을 찔렀고 페르시아 보병을 밀어붙였으며 중앙을 고정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병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측면을 돌파했고 다리우스를 향해 돌진했으며 황제의 전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겁먹었습니다. 전차를 돌려 도망쳤고 군대가 무너졌으며 패패했습니다. 황제의 가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두 딸이 잡혔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예우했고 존중했으며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페니키아로 향했습니다. 티로스를 포위했습니다. 섬 요새였고 난공불락이었으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7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둑을 쌓았고 바다를 메웠으며 공성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함락시켰습니다. 8천 명을 죽였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았으며 저항의 대가를 보여줬습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환영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고 알렉산드로스를 파라오로 인정했으며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나일 강 삼각주에 계획 도시를 세웠고 그리스와 이집트 문화가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시와 오아시스로 갔습니다. 아몬 신전을 찾았고 신탁을 받았으며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페르시아로 향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우스가 준비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대군, 200대의 낫 달린 전차, 15마리의 전쟁 코끼리. 넓은 평야를 골랐고 기병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했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4만 7천 명. 압도적으로 열세였지만 전술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으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낫 전차가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길을 열어줬고 전차가 빈 공간으로 지나갔으며 무력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이 포위하려 했습니다. 양 측면에서 공격했지만 마케도니아 기병이 버텼고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틈을 봤습니다. 페르시아 중앙과 좌익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겼고 기회였습니다. 헤타이로이를 이끌고 세기형으로 돌격했습니다. 그 틈으로 파고들었고 다리우스를 향해 질주했으며 황제 앞까지 육박했습니다. 다리우스가 또 도망쳤습니다. 전차를 버리고 말을 타고 달아났고
군대가 무너졌으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였고 환영받았으며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사를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보물 창고였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얻었으며 부유해졌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으며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출발한 곳이었습니다. 궁전을 불태웠습니다. 폭수라고 말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중에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리우스를 추격했습니다. 동쪽으로 달아났고 마지막 황제였으며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귀족들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다리우스를 죽였고 항복하려 했으며 배신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망토로 덮어졌고 왕의 예우로 장례를 치러줬으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정복했고 팍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폭속시켰으며 세계의 끝을 찾으려 했습니다. 기원전 327년 인더스 강을 건넜습니다. 인도 북부를 침공했고 포로스 왕과 싸웠으며 전쟁 코끼리와 맞붙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부하들이 지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싸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들도 반대했고 군대가 거부했으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세계의 끝이 가까운데 조금만 더 가면 대항이 나올 텐데. 하지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게드로시아 사막을 건넜고 물이 없었으며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국을 정비하려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문화를 융합하려 했고 페르시아 복장을 입었으며 페르시아식 예법을 도입했습니다. 부하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왕이 변했다. 그리스인을 잊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세계 제국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나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페르시아 여인 10,000명과 마케도니아 병사 10,000명을 집단 결혼시켰습니다. 스스로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고 융합을 상징했습니다.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정복, 새로운 세계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23년 6월 열병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였거나 장티푸스였거나 톡살이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앓았습니다. 점점 약해졌고 말을 못했으며 죽어갔습니다.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32살에 죽었습니다. 13년 동안 정복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이집트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역사상 가장 빠른 정복이었습니다. 도시 70개를 세웠습니다. 대부분 알렉산드리아라 이름 지었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으며 동서양을 연결했습니다. 제국은 나뉘었습니다. 장군들이 싸웠고 디아도코의 전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셀레우코스가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안티고노스 가문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섞였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으며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70만 권의 책을 모았고 학자들이 모였으며 지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체계화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수학과 물리학을 발전시켰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그리스어가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사용되었고 무역과 학문의 언어가 되었으며 코인의 그리스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폴리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 이제는 큰 왕국에 폭속되었고 독립을 잃었으며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철학이 나타났습니다. 에피쿠로스. 즐거움이 최고선이다. 하지만 방탕이 아니라 고통 없는 평온함을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스토아파. 제논이 세웠고 자연에 따라 살라고 가르쳤으며 운명을 받아들이고 덕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키니코스 학파.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서 살았고 모든 것을 버렸으며 해가 가리니 비켜달라고 알렉산드로스에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내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자아를, 정치가 아니라 영혼을 탐구했으며 시대가 변했습니다. 서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였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동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로마가 그리스로 진출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격파했고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켰으며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를 파괴했고 그리스를 속주로 만들었으며 독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스가 로마에 폭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했습니다. 정복당한 그리스가 야만적인 정복자를 정복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배웠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조각을 모방했으며 그리스어를 익혔습니다. 그리스의 유산이 로마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 철학의 질문들, 예술의 아름다움, 과학의 탐구. 폴리스는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알렉산드로스의 꿈.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파르테논의 기둥이 붉게 물들고 천년의 역사가 깃든 대리석이 빛나며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에게해 파도가 일렁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건넜던 바다, 페르시아 함대가 싸웠던 바다, 이제는 고요히 흐릅니다. 그리스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배열을 비춥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고 천년의 지혜가 바람에 실려오며 평화가 깃듭니다. 철학자들이 걸었던 길, 전사들이 싸웠던 평야, 시인들이 노래했던 극장. 모두 조용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 질문하는 영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스가 남긴 것들입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영광과 지혜가 쌓이고 역사가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그리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바빌론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였고 제국의 정점에서 죽었으며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제국을 이을 것인가? 한 사람이 다스릴 것인가? 나눠 다스릴 것인가? 알렉산드로스의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3세, 하지만 지적 장애가 있었고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아내 록사나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후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이 타협했습니다. 필리포스 3세와 태어날 아이가 공동 왕이 되기로 했고 섭정단이 다스리기로 했으며 일시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야심이 컸습니다. 페르디카스가 섭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반지를 받았고 권력을 주장했으며 다른 장군들을 견제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빼돌렸고 알렉산드리아에 안치했으며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소아시아를 장악했습니다. 외눈박이었지만 노련했고 야심이 있었으며 제국 전체를 노렸습니다. 셀레우코스는 바빌론을 맡았습니다. 페르시아 영토를 관리했고 기회를 기다렸으며 인내했습니다.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를 다스렸습니다. 북쪽 변경이었지만 충실했고 생존했습니다.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을 장악했고 왕실 가족을 통제했으며 권력을 키웠습니다. 디아도코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계자들의 전쟁이라는 뜻이었고 40년 넘게 계속되었으며 피로 얼룩졌습니다. 페르디카스가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를 치료했지만
나일강 도하에 실패했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안티고노스가 가장 강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시리아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제국체 통일을 꿈꿨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가 연합했고 안티고노스를 막으려 했습니다. 기원전 301년 입소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안티고노스와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7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동맹군은 6만 5천 명, 전쟁 코끼리 400마리 압도적이었습니다.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안티고노스가 81살의 나이에도 선두에 섰고 용감히 싸웠지만 포위되었습니다. 투창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전해집니다. 데메트리오스가 구하러 올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이 나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300년 넘게 이어졌으며 클레오파트라까지 계승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였고 페르시아까지 포함했으며 동서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안티고노스 왕조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습니다. 데메트리오스의 후손들이 이어갔고 본국을 지켰으며 그리스를 통제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상인들이 사용했고 학자들이 썼으며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않았고 동양 문화와 섞였으며 새로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도시들이 번영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였고 100만 명이 살았으며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파로스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130m 높이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밤에도 배를 인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웠고 아들 2세가 확장했으며 지식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70만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모든 배에서 책을 압수해 복사했고 돌려주고 사본을 보관했으며 수집에 집착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이 급료를 주었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유클리드가 원론을 썼습니다. 기하학을 체계화했고 공리에서 출발해 정리를 증명했으며 2000년 넘게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점, 선, 면의 정의를 내렸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으며 논리적 사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사에서 연구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의 천재였고 발명가이기도 했으며 실용과 이론을 결합했습니다. 원의 넓이를 계산했습니다. 원주율을 근사값으로 구했고 척분의 선구자였으며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유레카,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고 기쁨에 겨워 외쳤으며 물리학에 공헌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받침점만 있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거울로 햇빛을 모아 적선을 불태웠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시라쿠사를 포위했을 때 투석기를 만들어 방어했고 갈고리로 배를 끌어올렸으며 노인의 지혜로 젊은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들이닥쳤고 아르키메데스는 모래의 도형을 그리고 있었으며 내원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사가 칼로 찔렀습니다. 75살에 죽었고 로마 장군이 애도했으며 수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도서관장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에서 같은 날 정오의 그림자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도를 계산했고 거리를 곱했으며 지구 둘레를 4만 킬로미터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는 4만 킬로미터였고 놀라운 정확도였으며 과학적 방법의 승리였습니다. 히파르코스가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별의 위치를 측정했고 1000개 이상을 기록했으며 세차운동을 발견했습니다.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 의사의 윤리가 확립되었고 과학적 관찰이 중시되었으며 미신을 배제했습니다. 헤로필로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해부를 했습니다. 인체를 직접 연구했고
뇌가 생각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으며 맥박을 측정했습니다. 에라시스트라토스가 혈액순환을 연구했습니다. 정맥과 동맥을 구별했고 심장의 기능을 탐구했으며 의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철학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폴리스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왕국의 백성이었고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아테네의 정원에서 가르쳤고 쾌락이 최고선이라 했지만 방탕이 아니라 평온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빵과 물만으로도 만족했고 우정을 중시했으며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제논이 창시했고 아테네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가르쳤으며 이성과 덕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에 따라 살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명상록을 남겼고 장애물이 길이다라고 썼으며 실천 철학이었습니다. 키니코스 학파. 디오게네스가 극단으로 갔습니다. 통 속에서 살았고 모든 소유를 버렸으며 사회 관습을 비웃었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다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진정한 인간, 덕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권력도 부도 명예도 필요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회의주의도 나타났습니다. 피론이 시작했고 확실한 것은 없다며 판단을 보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술도 변화했습니다. 고전기 조각은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완벽한 비율, 고요한 표정, 신 같은 인간. 헬레니즘 조각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고통, 기쁨, 분노,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라오콘 군상. 트로이 사제가 뱀에 감겨 죽는 모습이었고 고통이 얼굴에 새겨졌으며 극적이었습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승리의 여신이 배 위에 서 있었고 옷자락이 바람에 날렸으며 역동적이었습니다. 밀로의 피너스. 아름다운 여신이었지만 팔이 없었고 불완전함 속에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거대 조각도 만들어졌습니다. 로도스의 거상. 청동으로 만든 태양신 헬리오스 상이었고 33m 높이였으며 항구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지만 지진으로 무너졌고 56년만 서 있었으며 전설로 남았습니다. 한편 그리스 본토는 쇠퇴했습니다. 아테네는 여전히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철학 학교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왔으며 과거의 영광을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약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폭속되었고 자유를 잃었으며 독립을 그리워했습니다. 스파르타도 몰락했습니다. 인구가 줄었고 옛 훈련 방식을 고집했으며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새로운 동맹들이 생겼습니다. 아이톨리아 동맹. 중부 그리스 도시들이 연합했고 마케도니아에 저항했으며 용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카이아 동맹. 펠로폰네소스 도시들이 뭉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연방제를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새로운 힘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이탈리아를 통일했고 카르타고를 격파했으며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로마가 그리스로 진출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을 위협했고 로마의 도움을 청했으며 로마가 개입했습니다. 기원전 197년. 키노스케팔라이 전투. 로마 군단과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맞붙었습니다. 평지에서는 팔랑크스가 강했지만 언덕에서는 유연한 로마군이 우세했습니다.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무릎 꿇었고 그리스가 해방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3세가 그리스로 진출했습니다. 로마와 충돌했고 전쟁이 일어났으며 패배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왕국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이 저항했습니다.
아카이아 동맹이 봉기했지만 진압되었고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가 코린토스를 파괴했습니다. 완전히 불태웠고 남자들을 죽였으며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같은 해 카르타고도 파괴되었습니다. 로마가 두 오래된 적을 동시에 지었고 지중해를 장악했으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가 로마 속주 아카이아가 되었습니다. 독립이 완전히 끝났고 폴리스의 시대가 막을 내렸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문화는 살아남았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에 매료되었습니다. 귀족 자제들이 아테네로 유학 갔고 그리스어를 배웠으며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조각을 모방했습니다. 그리스 원본을 복사했고 로마 전역에 그리스 조각상이 세워졌으며 예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건축도 영향받았습니다. 기둥, 비례, 조화를 배웠고 로마 신전이 그리스 양식을 따랐으며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문학도 그리스를 모방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호메로스를 본받아 아이네이스를 썼고 로마의 서사시를 만들었습니다. 철학이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키케로가 그리스 철학을 라틴어로 번역했고 세네카가 스토아 철학을 실천했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정복당한 그리스가 야만적인 정복자를 정복했다. 호라티우스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기원 후 첫 세기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에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로 갔고 코인에 그리스어로 가르쳤으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공용어였고 빠르게 퍼질 수 있었으며 그리스 문화가 기독교 전파에 기여했습니다. 철학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로고스, 플라톤의 이데아론, 스토아 윤리, 그리스 사상이 기독교 신학에 녹아들었습니다. 교부들이 그리스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읽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에 접목했으며 융합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했고 테오도시우스가 국교로 삼았으며 옛 신전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원 후 380년대 아테네 철학 학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9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여전히 가르쳤으며 전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529년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교도 학교를 닫아라. 기독교 제국의 이방 철학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천년의 전통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철학자들이 페르시아로 망명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갔고 가르침을 이어갔으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중에 이슬람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했고 보존했으며 중세 유럽에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이어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1000년 더 로마 제국이 계속되었고 그리스어를 썼으며 그리스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 학자들이 그리스 고전을 재발견했습니다. 비잔틴이 멸망할 때 학자들이 서쪽으로 왔고 필사본을 가져왔으며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라톤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했고 호메로스를 암송했으며 인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부활했습니다. 아테네의 이념이 근대 혁명에 영감을 주었고 미국 건국자들이 그리스 공화정을 연구했으며 새로운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과학혁명도 그리스에 비쳤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 역학, 히포크라테스 의학 모두 근대 과학의 기초였습니다. 예술도 그리스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신고전주의 건축, 조화와 비례, 대리석 조각상, 그리스 미학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부활했습니다. 1500년 만에 1896년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그리스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민주주의.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
진리를 탐구하는 사랑 소크라테스가 보여줬습니다. 과학, 관찰과 논리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스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예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 파르테논이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단어들, 정치 민주주의 철학, 논리 물리학, 수학, 기하학, 생물학, 역사, 시, 연극, 박물관 모두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알파벳, 페니키아에서 빌려왔지만 모음을 추가해 완성했고 로마를 거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마라톤,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거리 오늘날 육상 경기가 되었고 그리스 역사를 기억합니다. 스파르타, 훈련과 규율의 상징 스파르타식이라는 말로 남았습니다. 오디세이, 긴 여정을 뜻하는 단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왔습니다. 작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이 많고 바다로 둘러싸였으며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인간을 키웠습니다. 질문하는 정신, 탐구하는 마음, 자유를 사랑하는 영혼. 그것이 그리스의 유산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로 마지막 빛이 비춥니다. 2500년을 견뎌온 파르테논, 대리석 기둥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그림자가 길게 들이옵니다. 에게해 석양이 내립니다. 수많은 섬들 사이로 한때 3단 노선이 노를 저었던 바다, 이제는 고요히 출렁입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소크라테스가 걸었던 길, 플라톤이 가르쳤던 숲, 알렉산드로스가 꿈꾸었던 세계. 모두 조용합니다. 그리스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천년 전과 같은 별빛이 땅을 비춥니다. 신전의 폐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바람이 기둥을 지나가며 역사가 숨쉽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소리, 변하지 않는 리듬, 시간을 초월한 노래. 생각하라. 질문하라. 탐구하라. 자유를 사랑하라. 그리스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그리스의 지혜가 당신을 감싸고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속삭이며 영웅들의 이야기가 꿈속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당신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